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혼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소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질이 덕칠이랑 과부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질이 덕칠이와 과부 아란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홀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소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지리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지리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수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혼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소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질이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질이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홀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 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 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 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 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 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소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에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질이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질이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소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수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혼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판주를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잊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 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소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지리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지리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혼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수해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쇠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쇠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질이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질이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새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쇠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홀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구먼. 낭자, 이제 그만 자도 돼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홀레복을 훌렁 벗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낭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왜 화를 내세요? 아란 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다시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래요, 덕칠도령. 아직 첫날 밤 공부가 덜 끝났어요. 낭자가 첫날 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리고 아란 낭자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덕칠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각 아란 낭자의 집 대문 앞에는 소금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란 낭자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낭자님, 소금 장수 없나 좀 장수에 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껏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덕칠이 아버지 박돌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소금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항하자 박돌소에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마님께 장가를 가는 중이니 조용히 하고 썩 꺼지시오. 그러면서 박돌소에는 소금 장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일을 동네방네에 소문내시오. 크게 크게 멀리 멀리 알겠소? 박돌쇠의 능글맞은 말에 소금 장수는 횡재라도 한 듯 입을 해벌쭉 벌리고 뒷걸음질쳐 사라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돌쇠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장가갈 길이 막막하자 박돌쇠는 과부 아란 낭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는 힘쓸 남자가 필요하고 덕칠이는 장가를 가야 하니 어쩌면 천생연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덕칠이가 순순히 아란 낭자에게 갈 리 없다는 것을 박돌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소동을 벌여 일부러 덕칠이를 아란 낭자의 집으로 몰아넣고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엽전을 두둑이 챙긴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 모질이 덕칠이랑 과부 낭자가 글쎄, 소문은 삽시간에 달빛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소문 때문에 체면을 구긴 아란 낭자는 덕칠이와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시작된 혼인 관계였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칠이와 외로웠던 아란 낭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모질이 덕칠이와 과부 아란 낭자의 혼례가 치러지던 날, 박돌소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돌소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어사 반이 되어야 한다더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게 되었구먼. 옛말에 애를 기르려면 부모가 무당 반, 의사 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무당도 되고 어사도 되는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세상의 모든 덕칠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버지 박돌쇠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모두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을 테니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상월자기에 달빛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직하고 힘이 센 박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외아들 덕칠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그는 험한 산 일을 마다 않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미 없이 자라서 얼마나 애처로울꼬. 박돌소에는 밤낮으로 덕칠이를 걱정하며 혹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덕칠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조금 모자란 듯 했습니다. 말귀도 조금 늦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덕칠이 좀 어리벙벙한 것 같아. 어느 날 술에 취한 마을 사람이 박돌쇠에게 대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박돌쇠, 자네 아들 말이야. 내가 보니 영 모자란 것 같아. 애는 써당 공부는 힘들겠어. 박돌쇠는 술 기운에 내뱉는 말이라 여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박돌쇠의 자신도 덕칠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멋이라, 내 아들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우리 덕칠이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다.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돌소에는 덕칠이를 서당에 보냈지만 덕칠이는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몇 달을 가르쳐보다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애는 머리가 둔해서 글 공부는 어려울 듯합니다.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훈장의 말에 박돌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훈장에게 화를 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돌소에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돌쇠를 버럭소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박돌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녀석을 장가보내야 할 텐데 누가 우리 덕칠이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박돌소에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찾아갔지만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감은 제가 알아서 구해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중매쟁이가 겨우 데려온 처녀들은 덕칠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덕칠 도령,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영 불안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는 아들을 보며 박돌수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돌소에는 결심한 듯 덕칠이를 불러떴습니다. 덕칠아,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낙네들은 저를 바보라고 싫어해요. 저는 그런 아낙네들 싫어요. 덕칠이 또한 여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매번 모자란 놈 취급을 받으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돌소에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다음날 새벽, 박돌소에는 마당에 앉아 굵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몽둥이를 깎는 아버지를 보며 덕칠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어디에 쓰려고 깎으세요? 장가 안 가면 이 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박돌쇠는 매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아다녔습니다. 덕칠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잔말 말고 장가나 가라니까. 박돌소의 부자의 소동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 덕칠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그러던 어느 날 박돌소에는 여느 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를 쫓았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옆집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쿠! 담 너머는 낯선 기와집 마당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데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집 담을 함부로 넘는 것이오? 저희 아버지가요. 덕칠이가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우렁찬 박돌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당장 이리 안 와. 낭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시부모를 잃고 홀로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과부 기말한 낭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질이 덕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덕칠이를 들인 아란 낭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답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도망을 다녀요? 장가가 그렇게 싫어요? 장가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덕칠이의 엉뚱한 질문에 아란 낭자는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핀 것입니다. 내가 장가 가는 법을 알려주면 장가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아란 낭자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방님의 홀레복과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홀레복을 정성스럽게 털어 덕칠이에게 입히고 혼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할례를 올려야 해요. 전할례는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전달하며 혼인을 허락받는 의식이에요. 기러기요? 장가 가려면 기러기를 잡아야 해요? 저는 새 무서워하는데? 기러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렇다면 괜찮아요. 다음은 교배례, 성혼례, 그리고 신방에 들어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란 낭자는 덕칠이에게 혼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듣듯 진지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신방에 들면 신랑은 신부에게 합 한 줄을 권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란 낭자는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덕칠이가 눈을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뭘 하는데요? 아란 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덕칠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곱게 펴진 이불 위에 덕칠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지금부터 낭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안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덕칠이는 아란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덕칠이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란낭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덕칠이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아버지 피해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